일본이 자랑하는 거대한 대민 구름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까지도 찾아가서 구경하는 이때면서 최근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대규모 지진과 이상 기후에 더는 버티지 못한 것인데요. 심지어 그룹했던 뿐만 아니라 일본 댐 전체가 큰 문제에 직면했다고 하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들어선 감식이 노는 그 처참한 현장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물을 차단하는 차수 벽면을 자세히 들여다본 그는 가로로 곳곳이 갈라지며 보수공사를 한 흔적에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공사 이후 물을 막는 기능을 해주는 차수벽면에 문제가 생겼고 이를 급하게 마무리한 흔적이 벽에 남아있는 것이었죠. 댐 상부 역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포장면의 균열이 수백 미터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확실했죠. 횡단 균열과 종단 균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벽면은 조금의 충격이 가해지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가루로 바뀔 것처럼 불안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횡단의 크고 작은 균열을 합치니 100곳 정도가 육안에 들어왔죠. 일본 도야마현 다테야마 산과 우시로 다테야마 산 사이의 그룹의 협곡에 위치한 그룹의 등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균열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방수 처리도 되지 않아 지진이 발생하거나 수해로 인해 물이 범람할 경우 댐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망가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963년 완공된 이 댐은 당시 세계 최대의 아치식 도명 수력 발전댐으로 높이 186m의 댐에만 쓰이는 1867년에 걸쳐 총 5만 13억엔이 투자된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제방용 지역을 따져보면 약 158만 세제곱미터 담수 면적은 약 349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규모로 이때의 방수량은 초당 13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최대 출력은 33만 5천 kWkm에 달하며 연간 발전량은 약 10억 kW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전기 생산량은 일반 가정 약 100만 호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죠. 지금은 산샤댐을 비롯해 거대한 댐들이 등장함에 따라 세계 최대 칭호를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댐의 위용을 경험하고자 찾는 이들이 이어질 정도로 도야마현의 최대 관광명소 중 하나입니다. 또 크기의 댐이 균열을 보이며 문제를 일으킨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룹의 댐은 흔들리지 않았다가 최근 균열을 비롯해 붕괴 위기를 맞은 것인데요. 대체 왜 그룹의 댐은 2020년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최근 일본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과 작년 엄청난 규모로 일본 열도를 혼란하게 만든 후쿠시마 대지진 때문입니다. 1월 일본 열도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대지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후쿠시마 지역에서 또다시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인데요. 후쿠시마와 떨어진 도쿄는 물론이고 미야기현도 진도 6에 해당하는 흔들림이 관측될 정도였습니다. 진도 6은 사람이 서 있기 힘든 상태이고 실내에 고정되지 않은 가구가 대부분 넘어져 흔들리는 수준이라 볼 수 있는데요. 도쿄전 지역과 야마나시 시즈오카 등 주요 현에서 지진으로 인한 정전 사태가 벌어지고 신칸센이 정지하는 등 일상생활이 마비가 될 정도였는데요. 도쿄전력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위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력 공급 예비율이 3%를 밑돌 때 발생하는 것이 위기경보로 그만큼 이번 지진이 일본 내에서도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려주는 지표였죠. 전문가들은 2021년에 있었던 후쿠시마 지진이 그룹의 댐의 안전성을 크게 해쳤다고 바라봤습니다. 이미 한 차례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인해 그룹의 댐은 종단 및 횡단 압력이 심하게 가해졌고 그룹의 댐이 자랑하는 거대한 규모의 댐 규모가 하중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바라봤죠. 특히 진도 6, 7 수준의 흔들림은 콘크리트 균열 가속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 현상 역시 그룹의 댐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태풍으로 인해 매번 강둑이 무너지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던 일본 입장에선 폭우에 대비한 건물 설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것도 예측 가능한 범주의 수위 상승만을 고려한 설계일 뿐 지금처럼 집중호우가 매년 발생하는 경우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일본 내부에서는 폭우다발 시대라고 칭할 정도로 매년 그 강수량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해위기 관리 전문가 와다 타카마사는 기상이변에 대해 일본 근해 해수 온도가 높아진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바라봤는데요. 보통 남태평양 부근에서 형성된 태풍이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일본 해수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추가 에너지를 태풍이 받으면서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일본 열도 전체에 미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 시미즈 신고 선임 연구원 역시 온난화로 인한 일본 주변 근해의 온도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바라봤습니다. 태풍 하기비스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하기비스가 상륙하면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를 막아야 할 치수 작업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을 암시했죠. 구로베 댐이 수용할 수 있는 물의 양 역시 매번 기록을 갱신하면서 대마중에 가는 힘이 매년마다 점점 강해졌고 대지진과 이상기후의 합작으로 인해 구로베 댐은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한 차례 대형 지진이나 충격이 가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이면서 조만간 이 댐이 무너지고 도야마현은 물론이고 도쿄 인근까지도 침수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2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로 일본에는 끊임없는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 이상의 대형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4.0에 해당하는 중소규모 지진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요. 2012년 3월 기준 규모 4 이상의 지진은 도합 200차례가 발생 2012, 11월 이후 월 단위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평년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지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가는 서북지방까지도 지진의 여파가 일어났죠. 일본 지진조사위원장 히로타 나오시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지하 20m 지점에서 무언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토사 공개는 물론이고 대규모 지하 공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바라봤죠.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이런 현상에 대해 규모 8.9 수준이 오기 전 찾아오는 파장이라고 바라보며 조만간 초대형 지진이 40년 만에 찾아올 확률을 90%로 내다보고까지 했죠. 남태평양 통가에서 일어난 대규모 화산 폭발 역시 이러한 대지진의 전조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는데요. 보통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전 통과를 비롯한 남태평양 불의 고리 지역에서 지진과 화산 폭발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구로베 댐은 무너질 것이고 그 외 일본에 존재하는 댐들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인데요. 현재 일본에 있는 댐은 약 3,000개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도 홍수 조절과 농지 방제 기능을 하는 댐이 860개저 댐들 대부분은 건설한 지 30년에서 50년이 넘어가는 댐들입니다. 100년이 훨씬 넘은 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은 오래된 댐들이 많은 국가 관리를 통해 댐 수명을 늘렸으나 강한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댐들은 최근 건설된 160여 개의 댐들밖에 없습니다. 구로베 댐을 비롯 도쿄 주변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댐들 역시 지진으로 인해 무너질 경우 도쿄는 물론이고 오사카, 교토 등 주요 일본 도시들이 넘쳐 흐르는 물로 인해 잠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비용을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급한 일들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느라 오히려 홍수나 제방 사업에 관한 예산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요. 가장 많았을 때는 약 2조엔에 달할 정도로 치수 사업에 투자를 했으나 공공사업 예산 감소로 인해 8천억 엔으로 감소되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위 대응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곳들을 다 합치면 13,000km 정도. 피해를 제대로 막기 위해선 많은 곳들이 고쳐져야 하나 일본은 이를 외면하고 있죠. 일본과 달리 한국은 스마트 기술을 동원해 관리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대만전관리센터를 열며 스마트 대만전관리 컨트롤 타워를 세웠는데요.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 재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통합기관으로 댐 정보를 수시로 수집, 이를 기반으로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위치 기반 시스템을 통해 댐 수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공중 및 수중 드론을 사용해 댐의 3차원 영상으로 분석 균열과 누수를 정밀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죠. 주요 37개 댐에 적용된 시스템은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시스템 정비는 물론이고 최신 기술을 사용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방치하는 상황. 과연 일본은 안전 대책을 세웠던 붕괴를 막을 수 있을까요? 향후 일본의 선택이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